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7월 12일자 동아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집값 통계가 정부 따로 민간 따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 동향이 부동산 통계 기관마다 크게 엇갈려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랐다. 주간 시세로 보게 되면 5월 하순부터 7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서울 주택시장이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수치다. 하지만 대표 민간 통계기관인 KB국민은행, KB부동산 조사에서 같은 날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2%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중순 이후부터 49주째 하락세다. 최근 7주간 등락률을 누적하면 서울 아파트 값은 부동산원 통계로는 0.26% 오른 반면 KB 통계로는 0.43%가 떨어졌다. 격차가 크다 보니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어느 통계를 기반으로 내 집 마련이나 대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세가 이처럼 제각각인 것은 조사 표본과 방법 등 통계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간 조사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32,900채를 표본 삼아 전문조사원이 실거래가와 호가, 인근 단지 시세,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 등을 반영해 표본 가격을 정한다. 반면 KB부동산은 62,220채를 표본으로 해당 지역 중개업소가 정해진 산식에 맞춰 가격을 입력하면 추가 검증하는 시기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월 3,000여 건에 그칠 정도로 주택 거래가 적을 때는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가 더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집값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됐다. 집값 급등이 한창이던 2020년에서 2021년엔 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상승폭이 KB 통계보다 너무 작아 문제가 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3년간 서울 집값이 14% 올랐다고 하자 시민단체가 KB 통계를 인용해 58% 상승했다고 반박하며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통계로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급등한 집값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원은 정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민간 경쟁을 통해 주택 통계 전반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확한 통계가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통계가. 그런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 올라갔다고 하고 KB 부동산 시세는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고, 그러니 실수요자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요 반드시 사이클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시장이 침체기가 있으면 또 하락기가 있고, 또 하락기를 거쳐서 회복기가 있으면 당연히 상승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당연히 상승기 때 처분해야 되고요, 구입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락기 때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락기에도요 하락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축소되는 경우가 있고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축소되는 경우가 있고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그 가격 흐름을 잘 파악하여야만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요 규제와 완화 정책이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비정상적인 규제 정책은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완화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문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24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집을 구입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한 사람이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부동산 시장도 자유경쟁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규제하고 완화하고 규제하고 완화하는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규제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인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조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한계 시장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분양을 받던 상가 투자는 여러분 정말 절대로 금물입니다. 지금 잘못 상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당하는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상가 투자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금물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투기 세력들입니다.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올라가면 이제 팔고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고 실수요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좀 통계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표본 수를 좀 늘려서 표본 가격을 결정해야만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